다들 데이 하와! 일단 오늘 얘기할 거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에 접어든 지 지금 일주일이 넘었으면 오늘이 9일째라면서 이게 계속 지금 전쟁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또 제가 그때 일단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방송을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계속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란과 이스라엘 이 지금 전쟁은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큰 사안이고 모든 지구상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계속 팔로우를 할 겁니다. 계속 팔로우를 하다가 이게 언제까지 팔로우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잖아요. 계속 팔로우를 할 거고 중간중간에 이제 중국 관련된 뉴스도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고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팔로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의 타임테이블 정리입니다. 보니까 뭐 미사일 값만 지금 얼마다, 뭐 벌써 일주일이 넘었다, B2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자, 제가 이거를 다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 가볍고 쉬운 말들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단 지금 이게 전쟁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서로 옛날과 똑같이 항상 그쪽은 그랬어. 서로 한 번씩 타격하고 끝. 한 번씩 타격하고 끝. 약간 이러다가 요번에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제대로 붙은 것 같은데 이게 거의 뭐 지금 준전쟁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양국의 무고한 시민들, 그러니까 솔직히 시민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란 사람이든 아무도 죄가 없어요. 그냥 일반 시민들, 일반 서민들,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 참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고 정말 끔찍한 게 전쟁인데 그래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타임테이블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입니다. 자,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드론, 그 다음에 무인 항공기, UAV라고 하죠. 이것들이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과 수천 대의 드론 및 무인 항공기를 발사하여 이스라엘 전역을 공격하려고 시도. 특히 예루살렘 근교의 텔아비브와 그 다음에 하이파 등 주변 도시들의 연쇄 공격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공격으로 미국 외교공관 텔아비브의 학교와 주택, 하이파의 석유 정제 시설에도 피해가 있었으며 5명에서 8명 사망, 90명에서 100명 부상, 약 287명 병원 이송됐다고 합니다. 노인 1명이 무너진 잔해에 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파 정유시설 가동이 중지가 됐고 현장 작업자 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자, 바장그룹의 증기 및 전기 생산 시설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발전소가 이번 극심한 폭격과 그 여파로 파괴되어 기능이 정지되었다고 회사 측은 텔아비브 증권거래소에 보낸 보고서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단계는 모든 정유시설과 그에 따른 부설 공장들이 모두 폐쇄된 상태라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계속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란은 다층 방어망을 교란해 일부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관통시켰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방어 및 대응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방공망이 아이언돔, 데이비드 슬링, 에로 23 등 수백 발 이상 요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UAV는 100여 대 이상 요격을 했고 일부 미사일은 요격망을 뚫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방부는 즉각 다음과 같이 반격을 했는데 마슈아드에서 이란 공군의 급유 비행기 폭격, 그 다음에 포르도 연료 농축 시설을 공습해 정밀 파괴 시도, 군사 복합체 국방부 청사, IRGC 본부, 쿠드스군 사령부 등 테헤란 내 핵심 시설들이 연쇄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상황 브리핑이지만 여기는 확실히 다른 게 있어요. 자, 물론 일반 시민들은 죄가 없습니다. 당연히 무고하고 당연히 불쌍하죠.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당연한데 근데 지금 봐봐요. 이스라엘이 이란은 정밀 타격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란한테 군사시설, 그 다음에 핵시설, 그 다음에 뭐 통신시설, 뭐 방송국, 그러니까 약간 전쟁에서 필요 없애야 될 그런 시설들을 정밀 타격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사에는 막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 이란의 공격 때문에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뚫렸다, 방공 시스템이 뚫렸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약간 좀 지금 한국의 언론들이나 한국의 다양한 뉴스들, 언론 이런 채널들이 여러분들 거의 유튜버 수준이야. 말도 안 되게 자극적으로 만들고 어그로를 끌려고 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이런 공중파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진짜 제목 보면
어디는 진짜 제목 보면 거의 뭐 이란이 그냥 지금 이스라엘을 방공망을 다 뚫고 이스라엘을 그냥 초토화시켰다 이런 느낌인데 진짜 어그로를 너무 끌고 있어요. 물론 요즘은 뭐 이제 조회수의 시대고 어그로의 시대야. 근데 공중파까지 그러면 좀 그렇지 않나? 그런 거는 그냥 유튜버나 아니면 뭐 이런 미디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맞는데 공중파까지 왜 그러고 있을까? 나도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 여러분들 잘 들어요. 이란은요 정밀 타격이 안 돼. 이란에서 만약에 이스라엘로 어디 목표를 지정해가지고 정밀 타격을 하잖아. 그럼 이란의 그 방공 시스템, 방금 말한 아이언돔이랑 그 다음에 여기 뭐냐? 여러 개가 있어. 아이언돔만 있는 게 아니야. 아이언돔이랑 데이비드 슬링, 그 다음에 에로 23 이런 애들이 그걸 다 타격을 해버려요. 다 요격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은 정밀 타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선택한 전술이 뭐냐? 그냥 쏟아 부어버리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도 니들 무슨 군사기지, 니들 정부, 뭐 니들 뭐 위험한데 필요한 우리가 타격해야 될 거 화약고 이런 데만 타격할 거야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서 민간인 시설부터 여기저기 그냥 다 타격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포탄을 쏟아내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아이언돔이 다 요격을 하지만 원래 이게 전쟁 시에는 이런 방공 시스템은 군사 시설, 중요 시설을 제일 먼저 보호해요. 참 이게 잔인하고 마음이 아픈 게 마지막에 보호하는 게 민간인이야. 그래가지고 전쟁 시에는 민간인들은 첫 번째 보호 대상이라기보다는 일단 첫 번째 보호 대상은 정부라든지 군사시설, 화약고, 에너지시설 이런 게 제일 첫 번째로 보호를 해야 되는 시설이야. 왜냐하면 그게 끊기면 전쟁에서 지거든. 그걸 다 보호하고 마지막에 남은 힘으로 민간인을 보호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시설을 다 이제 방어를 하고 있어. 이란은 지금 거의 못 뚫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이제 몇 발 이제 민간 쪽으로 날아간 애들 그런 것들은 뚫렸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 그건 너무 많이 쏟아부으니까 그냥 한두 개 그냥 딴 곳으로 떨어진 거야. 근데 타격한 데가 어디야? 일반 시민들이 사는 곳, 학교, 병원. 이스라엘은 이란한테 정밀 타격을 하고 있고 최대한 민간인 부상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은 그냥 쏟아붓고 있어. 이게 두 나라의 다른 성질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지금 폭탄을 그냥 민간인 아무거나 상관없이 쏟아붓고 있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너무 심하더라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민간인 이따가 나올 건데 여러분들 병원을 타격을 했어요. 병원을. 여러분들 전쟁에서는요 병원은 절대적으로 타격 금지 구역이에요. 그건 전쟁법 위반이야. 근데 이란이 이스라엘 병원을 타격을 해버렸어. 이따가 나올 겁니다. 자, 아무튼 6월 16일이었고 그 다음에 6월 17일 이스라엘은 공습, 고위 인사 제거 위주로 이스라엘은 아야톨라 샤드마니이란 이란 군 총참모장, 이름 더럽게 어렵네. 군 총참모장 격 추정 인물을 암살하고 이스라엘 국방군이 직접 공습으로 사망 처리를 시켰다. 그리고 나탄즈 지하 핵시설 추가 타격으로 수천 대의 원심 분리기가 파괴 추정. 핵무기 관련 시설을 정밀 타격 중. 그러니까 계속 정밀 타격이야. 우리는 니들이 핵무기 만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테러를 못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만 우리는 타격한다. 딱 이거야. 그리고 테헤란 일부 지역, 특히 이란 국영-TV 방송국 인근과 군사보안통신 기반 시설 다수 공습. 여러분들 원래 이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방송국도 타격을 해야 된대. 왜냐하면 이게 방송국이 있으면 계속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사람들의 계속 그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특히 독재 정권에서는 이런 게 많아요. 전쟁을 하잖아. 옛날에 그 제2차 세계대전이랑 이럴 때 이런 거를 많이 썼습니다. 러시아도 이런 전술을 썼고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지고 있어. 밀리고 있어. 하지만 밀렸다고 국민들이 도망가고 군인들이 도망가면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사기가 바닥나고 민심이 흔들리는 거잖아. 방송국을 이용해가지고 가짜 소식을 퍼뜨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기고 있고 그 적들은 우리가 지금 다 무찌르고 있다. 여러분들 끝까지 용감하게 싸워주세요.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퍼뜨린단 말이야. 그럼 국민들과 무고한 시민들은 그걸 보면서 뭔가 격앙해지면서 세뇌가 되면서 우리 이기고 있대. 우리도 전장으로 나가자. 이러다가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여론전, 정보전, 그 다음에 국제에서의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법정 싸움이랑 비슷해. 뭐 예를 들면 법정에서 둘이 싸워요. 서로 싸웠어. 근데 서로 싸웠는데 약간 이런 거잖아. 난 먼저 안 때렸다. 쟤가 난 먼저 때리고 나 다친 거 봐라. 그러니까 별로 많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엄청 다쳤다고 막 과장하잖아. 난 여기 살짝 그냥 긁혔는데 막 갈비뼈 지금 나갔다고 지금 갈비뼈 4대가 나가지고 막 이것도 방송국으로 하는 거거든. 이것도 다 뉴스로 하는 거야. 이스라엘은 지금 또 뭘 쓰고 있냐면 지금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보고하는 사망자 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몇 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란을 공격한 결과 이란에 몇 명이 죽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해서 한 100명을 죽었다 그러고 있거든. 근데 이란에서는 우리는 1000명 죽었다 그래. 우리는 뭐 160명을 타격을 했다. 여기서는 막 2700명 막 부상당하고 막 다 죽었다 그래.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 민족의 그 반이스라엘 감정을 더 끄집어내거든. 이게 독재 정권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중국, 러시아, 뭐 이란 뭐 이런 데 똑같아. 중국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미국을 악마화시켜. 그리고 중국에 뭔 일이 일어났다. 다 미국이 한 거야. 미국이 악마고 미국이 중국한테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돼? 아, 제가 적이구나. 우리는 더 단결을 하자. 더 뭉치자. 이렇게 되는 거야. 민심을 잡기 위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게 언론들이 하는 짓이야. 특히 독재 언론에서.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걔네들이야, 그냥. 그쪽 애들.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짜 소식과 가짜 언론에 선동돼가지고 막 전장으로 나가가지고 희생한 무고한 이란의 시민들, 그들이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그런 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지금 요즘 전쟁은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블러핑이라는 걸 해야 돼. 블러핑이 약간 한국말로 뭐라 해야지?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있는 척. 뻥카. 그렇지. 딱 그거다. 뻥카를 많이 던져야 돼요. 뻥카를. 예를 들면 트럼프가 나는 그 이름 뭐냐?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인가? 그러니까 이란 그 할아버지.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하메네이가 숨지 마라. 너 어딘지 정확히 안다. 언제든지 너 타격해가지고 죽여버릴 수 있다. 근데 이게 진짜인지 뻥칸지는 그것도 솔직히 몰라. 그것도 솔직히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가짜 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뻥카, 가짜 소식들, 가짜 이런 찌라시들 이런 것들이 많이 뿌려져요. 그래서 요즘 쏟아지고 있는 정말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잘 걸러서 들어야 돼. 진짜 잘 걸러서 들어야 되고, 그리고 뉴스보다는 지금 이 상황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상황을 믿어야 돼. 이 뉴스보다는 상황을 믿어야 돼요. 상황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독재 정권의 언론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뭐 이런 데 있잖아. 걔네들이 언론은요, 그냥 걔네들이 스피커일 뿐이야. 걔네들이 바라보고 싶고 너를 만들고 싶은 대로 이 언론을 퍼뜨리는 거기 때문에 독재 정권의 언론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란의 미사일 드론 반격. 자, 이란은 또 여전히 다수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 하이파 등 이스라엘 북부 도시를 공격. 얘네들은 뭐 딱히 목표도 없어. 그냥 그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는 게 얘네들 목표야. 일단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서 어디서든 터지면 얘네들은 와, 우리가 이스라엘을 타격했다 이러고 있어. 진짜 사이비가 따로 없다니까. 진짜 이란 국민들이 지금 너무 불쌍해. 아, 진짜 이란 국민들은 진짜 그냥 저는 이란 국민들이 진짜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유를 얻고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독재 정권이 무슨 언제부터였다 하더라. 독재 정권이 무슨 수십 년에 있다가 이란 사람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란 사람이 인터뷰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진짜 이란, 물론 모든 이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지만 이란 사람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꿈꾸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의 이 이란 정부를 굉장히 규탄을 하고 있고 이란 정부가 무너졌으면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한번 들어보자고. 자,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등 방공망으로 상당수 요격했지만 일부는 관통해 사망자 발생. 그러니까 지금 군사 전문가 분들에 의하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은 엄청 지금 잘 맞고 있는 거래. 이란은 그게 너무나도 약 올라가지고, 왜냐하면 이란도 뭔가 우리도 타격했다라는 뉴스를 내보내야 되거든. 그래야 이 기세가 올라온단 말이야. 야, 우리도 이스라엘 타격했다. 어디 때렸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방공망이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잘 막고 있으니까 이란은 진짜 그냥 물량 공세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든 떨어졌다 하면 우리 타격 성공했다 이거야. 걔네들이 지금 목표는 지금 진짜 둘이의 이 전쟁 이 입장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이스라엘은 정밀 타격. 이스라엘은 지금 내가 타격하고 싶으면 다 타격 가능해. 정밀 타격만 하는 거야. 민간인은 다 피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정밀 타격 불가. 그러니까 그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서 내 폭탄이 이 땅에 아무데나 한 개만 떨어져도 난 오케이. 이런 스탠스야. 이게 무슨 심보냐고 이게. 그 정도로 안 되면 그냥 진짜 이 상황에서 맞선다는 거는 국민들을 그냥 희생품으로 내놓는다는 뜻이거든. 이란의 지도자는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그냥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 아니야. 그걸 원하지 않는 국민들이 더 많아. 지가 뭔데 국민들이 목숨을 지가 정해.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는 이제 포탄 전쟁을 떠나가지고 이제 사이버전부터 시작해서 국제 외교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란 은행 시스템 및 정부 통신망 대상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해커 집단과 연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해커 집단이 이란의 은행 시스템이랑 정부 통신망을 지금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누군지는 아직 안 밝혀진 상태이며, 물론 뭔가 이란의 해방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세력도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유럽과 유엔은 긴급 외교 움직임 진행 중이며, 미국은 G7 정상회의 직전 트럼프 대통령 무조건적 항복 발언이 일부 국가가 미군 참전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6월 17일인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2주 안에 알려주겠다. 2주 안에 결론 날 거다. 2주 안에. 근데 여러분들 이 2주가 트럼프한테는 2주라는 시간이 딱 2주가 아닌 거 알죠? 보니까 트럼프가 옛날에도 2주라는 단어를 엄청 썼어. 트럼프가 뭔가 시간상 애매하고 뭔가 시간이 필요할 때는 항상 하는 얘기가 2주예요. 2주 안에 해결될 수도 있고 2주가 지날 수도 있어. 그럼 2주가 지났다. 그럼 또 기자가 물어보잖아. 지금은 그거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2주 안에 결판 날 거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래서 독재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란은 여러분들 신권 권력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권력과 신앙을 같이 메고 있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나라가 없더만. 아니, 신앙은 신앙대로 거기에는 뭐 신부님도 있을 수 있고, 신앙에는 말 그대로 거기 신이 따로 있고, 뭔가 거기에 뭐 밑에 뭐 스님들도 있고 뭐 신부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대로, 그리고 나라의 권력은 권력대로인데, 거기는 그 최고 지도자가 신앙과 권력을 둘 다 쥐고 있어. 이게 얼마나 무서워. 이거를 신권이라 그러더라고. 신권. 신의 권력, 신과 권력. 어우야. 대통령이 아니야. 대통령 그 훨씬 위지. 자, 이란의 공식 발표는 약 200에서 300명 이상 사망을 했고 1,400명 이상이 부상.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보복 미사일로 인한 사망자가 20에서 24명 정도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국방참모는 장기전 태세로 지금 전환이 되어가고 있다라면서 발표를 했고, 전쟁이 수주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라며 대비를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2주 내 미국 개입 여부 결정이라고 2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미국 개입 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라면서 경고를 했다. 되돌릴 수 없다. 이 기사가 어디서 나왔냐? 알자지라닷컴. 알자지라 거기에 별의별 기사 다 나오더라. 지금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국제사회는 파급 효과를 우려하며 미국, 유럽, 유엔은 외교적 압력 중재 노력을 병행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6월 17일이었고 이제 6월 18일. 자, 이란은 4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수백 대의 드론을 동시 발사.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디를 타격한다 이게 없어. 그냥 물량 공세야. 이거 그냥 비 오듯이 쏟아 부어라. 이렇게 쏟아 붓는데 쟤네들 방공망은 뚫리겠지. 이거야. 자, 이렇게 동시에 발사를 해서 어디를 타격했느냐? 베르셰바의 소로카 병원 등 남부 이스라엘의 주요 의료시설을 포함해 여러 지역을 타격. 이 병원은 병동 근처 대피로 이동으로 사망자 없이 부상자만 발생을 했지만, 이 병원에는 부상자 수십여 명이 지금 치료 중인 상황.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야간 반격 공습이 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밤 사이에 이란 핵 군사시설 20여 곳 이상을 공습. 봐봐. 이란의 공습은요, 목표가 없어요. 그냥 쏟아부어. 근데 이스라엘의 공격은요, 다 나와. 어디를 타격했고 어디를 타격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걸 다 공개하고 있어. 전 세계가 이걸 추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고. 근데 이란은 그냥 막 퍼부어. 이게 뭐야? 그냥 민간인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아직 전쟁에서 전쟁법 위반을 위반하지 않고 그나마 좀 민간인을 존중하면서 싸우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야. 그나마. 나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열받는 거야. 진짜 이란이 진짜 그냥 무고한 국민들이 불쌍할 뿐이에요. 정말로. 야, 이런 정부 많아가지고 참. 이스라엘의 야간 반격, 그 다음에 이제 테헤란, 이스파한, 중부 이란의 대도시 핵시설 밀집 이쪽을 타격을 했고, 그 다음에 카라즈, 테헤란 서쪽의 산업도시, 핵시설 및 미사일 기지 존재, 이런 데만 타격하는 거야. 미사일 기지, 핵시설, 이런 것만 타격을 해. 원심 분리기 공장, 미사일 저장소, 공군기지 등 집중 타격.
그리고 또 아라크 핵 중수로 시설과 아라크 IR-40, 이게 중수로의 핵 반응로거든요. 플루토늄 추출 가능한 원자로 건물을 심각한 피해를 입힘.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데만 타격해. 군사시설만. 테헤란 공중요격 미사일 요격기지, 파친인가? 아무튼 뭐 미사일 요격기지 이런 데만 타격을 하고, 파르친 군사기지 여기 타격하고, 그 다음에 테헤란 근교의 군사 미사일 연구시설 여기 타격하고요. 그 다음에 군사기지 아바단, 이란 남서부 해안도시 해군 및 석유 정제시설 해군기지 타격. 그 다음에 케르만샤 지하미사일 저장고 여기 타격. 산악지대 도시인데 지하미사일 저장고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 타격하고. 자, 이날 이란의 피해는 640명 이상 사망, 민간 포함 263명 포함 1300명 이상 부상.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의 약 절반 야간 공습으로 100여 곳 폭격했다고 발표. 그러니까 이란이 발표한 이게 피해가 이 정도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약간 좀 부인하고 있어요. 전 너무 과장됐다, 그 정도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란은 약간 계속 뭔가 피해자 사망자 이걸 부풀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피해 부상자 약 240명, 중상자 4명, 경상자 70명 포함, 병원 및 주택 파손, 테라비브랑 케르만샤 등지 피해 지속되고 있고요. 자, 요번 요 내용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6월 18일 날이 이란이 세질-1이라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최초로 사용한 날이라고 합니다. 전투 수위를 높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 미사일 수 발사 체계가 약화가 됐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여러 파괴 사안을 공개 발표하며 글로벌 여론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쟁은요 요즘은 이게 그냥 포탄으로만 싸우고 서로 죽이고 서로 타격을 주고 이게 아니야. 국제적 여론전 이것까지도 해야 돼요. 언론 플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심을 잡아가면서 무기도 받쳐줘야 되면서 다양한 거를 하면서 이걸 전쟁을 해야 돼. 댓글 부대 이런 거 컨트롤 해야지. 온라인 분위기, 댓글 부대. 댓글 부대도 얘네들은 전쟁에 참여한다니까. 이게 세질-1이라는 미사일이 아랍어로는 구워진 점토라고 그런 의미가 있대. 코란에서는 지옥의 불덩이로 해석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고체 연료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고 약 2000에서 2500km 날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폭탄이고 화학탄이고 이론상 핵탄두도 장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이 지금 이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장착하고 날렸으면 그게 핵폭탄이 되는 거야. 2000에서 2500km. 고체 연료는 빠른 발사가 가능한 것이고 최초 공개가 2008년이라고 합니다. 이란 자체 개발이라고 하지만 중국과 북한 기술 참고를 한 게 약간 좀 많이 티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 의혹이 존재한다고 해요. 근데 뭐 뻔하지 뭐. 고체 연료 방식이라 기존의 액체 연료 미사일보다 발사 준비 시간이 매우 짧음, 선제 타격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미군 기지, 카타르, 바레인 등 사거리 내에 다 포함되어 있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탐지 및 사전 제거가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미사일을 이란에서는 계속 지금 이게 세질-1이거든요. 세질-2, 세질-3로 계속 개량 중이며 향후 사거리 3000km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의 상황은 어떠냐면 인터넷이 전역에서 97%가 차단됐다고 합니다. 정부가 SNS 정보 유출 방지 목적으로 다 차단을 했대요. 여러분들 봐봐, 이제 인터넷 통제까지 들어갔어. 인터넷 통제를 왜 하느냐? 지금 이란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란한테 불리한 일들을 이란 사람들이 알면 안 되거든. 왜 알면 안 되냐? 전쟁에서 이런 독재 체제들은 이런 국민들을 가지고 나중에는 육탄전도 해야 되거든. 말 그대로 인육 방패로 써야 돼. 예를 들면 지금 이스라엘이 군인들만 정밀 타격을 하고 있고 수뇌부만 정밀 타격한다고 하잖아. 그럼 나중에 얘네들은 그 약점을 이용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국민들, 무고한 시민들을 다 막 모여가지고 거기에 숨어 있어. 여기를 타격하면 네가 민간인까지 다 죽이는 거야. 그러면 니들 국제법 위반이야. 전쟁법 위반이다. 니들 이건 못하지. 그러면서 그냥 시민들을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인육 방패로 써요. 이건 굉장히 진짜 얘기하면서도 계속 열받는데, 이런 국민을 그냥 소모품에 불과하고 국민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이렇게 우스운 이런 정권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은 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들이 뭔데 딴 사람들이 운명과 딴 사람들이 생명을 쥐고 흔들어.
그리고 인도도 지금 이란에 고립된 자국민 110명을 긴급 대피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주 내 참전 여부를 결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워파워 액트 충돌 국회 소집 준비 중이랍니다. 이게 워파워 액트가 뭐냐면 전쟁 권한법 또는 전쟁 권한 결의안이라는 건데, 이게 지금 트럼프가 약간 지금 이게 2주 이러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가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의회 승인 없이 전쟁 개시 또는 군사 행동을 확대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방지하는 게 전쟁 권한법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지금 이거를 소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이 전쟁 권한법 이것 때문에 약간 좀 걸리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이란에 직접 군사 개입할 경우 미국 의회가 이를 헌법과 워파워스 액트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의회를 긴급 소집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해요. 워파워 액트, 이거 저도 처음 듣는데 전쟁 권한법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미국의 군대를 이용해서 군사 행동을 막 남용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함이래. 미국에는 이런 법이 있었대요. 미 의회, 그리고 미국은요,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의회가 제일 중요하잖아. 의회로 인해서 움직이잖아요. 미 의회 내에 민주당과 심지어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워파워 액트 적용 검토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만약 트럼프가 의회 승인 없이 공격 시도 시 의회가 긴급 소집되어 저지할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대통령은 지금 군 통수권자로서 신속한 군사 행동을 원하고 있는데 의회는 견제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고, 대통령과 의회 간의 헌법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도 그거를 원하진 않을 거예요. 트럼프도 아마 뭐 2주 안에 정말 트럼프가 참여하고 싶다면 설득을 하겠지. 근데 여러분들, 설득하는 게 이게 물론 뭐 정치는 다 비슷한 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심지어 친 트럼프 하는 세력들도 트럼프를 반대한다고 하잖아. 그럼 뭐 트럼프가 가서 이제 설득을 해야 되겠지. 자, 이거를 지금 도와야, 지금 이거 안 도우면 지금까지 이란이랑 미국이 해온 작업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 지금 이 중동의 핵 위협을 없애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게 더 큰 위험으로 돌아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정치판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설득 안 해요. 그건 어느 나라 정치나 똑같아. 뭐 이런 정의를 위해서, 뭔가 인민의 안전을 위해서, 인류의 평화와 뭐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끼리는 이거야. 트럼프가 딱 가잖아. 야, 니들 왜 반대했어? 야, 나 이거 해야 되니까 찬성해. 그럼 그쪽에서는, 그럼 내가 찬성을 해주면 뭘 해줄 건데? 이거는 뭐 독재 체제든 뭐 아니면 뭐 자본주의 세계에서든 아니면 뭐 어떤 사회 형태의 정치하는 사람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야. 뭐 무슨 진짜 뭐 국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뭐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뭐 거기서 그래, 내가 너 편 들어주면 넌 나한테 뭘 해줄 건데? 다 이거야. 그냥 이게 정치예요, 여러분들. 결국엔 그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뭐 이제 또 트럼프가 뭐 진짜 만약에 이거를 방지하고 과반 이상이 트럼프의 이거를 찬성하게 만들 거면 뭐 그 사람들한테 뭐 원하는 걸 뭐 한 개씩, 야, 네가 요번에 내 편 들어주면 내가 뭐 이런 거 한 개 들어줄게. 뭐 약간 이런 거. 여러분들, 정치판이 그래서 더럽다 하는 거예요. 뭔가 진짜 막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뭐 영화에서 나오는 혹은 TV에서 포장돼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은 뭔가 진짜 인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것 같고, 인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뭐 미래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딴 거 없어. 다 자기 이익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건 딴 얘기인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금주령 내려진 거 알아? 금주령? 중국에서 금주령이 내려졌어. 그러니까 술을 먹지 말라는 거야. 뜻은 사치 방지 위함이래. 사치를 하지 말고 쓸데없는 접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래. 야, 그건 이따가 얘기하자. 일단 본론부터. 그것도 얘기하면 엄청 길어. 자, 그 다음에 6월 19일로 넘어갑니다. 자, 6월 19일 날 드디어 이 사건이 발생하죠.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돼. 6월 19일 날에 이란이 이제 물량 공세로 뭐 미사일을 비오듯이 쏟아 부어가지고 타격을 한 게 어디냐? 이란의 베르셰바의 소로카 종합병원을 향해. 심지어 이거는 물량 공세에서 타격한 것도 아니고, 이거 방금 말한 미사일 있잖아요. 세질원 탄도 미사일, 이걸로 그냥 이거를 타격을 한 거네. 소로카 병원 미사일 직격을 했다고 합니다. 당일 아침 병원의 주요 병동이 대피 지시로 완전히 비워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의료진, 환자 등 약 70-80명 부상, 응급실 운영 차질. 이스라엘 대통령 이삭 헤르조그는 이를 의도적인 병원 타격, 전쟁 범죄로 규정.
이스라엘 남부 도시 비엘셰바의 대형 병원 소로카 의료센터도 미사일에 피격당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병원을 공격한 이란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스라엘의 보건부 장관은 소로카 의료센터 피격에 대해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다. 이는 이란 정권에 의한 전쟁 범죄라고 규탄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X에서 테헤란의 폭군들이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근데 여러분들, 전쟁도요, 전쟁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의료인들과 병원은 타격을 하면 안 돼. 아무리 전쟁이라 하더라도 그걸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전쟁법 위반이래.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에요. 그거는 병원은 진짜 선 넘은 거거든. 근데 이란은 그냥 병원을 그냥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이제 상처를 입고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병사, 그리고 백기를 든 병사, 이거는 원래 건드리면 안 돼. 의료진들 건드리면 안 돼요. 전쟁도 룰이 있어. 근데 지금 이란은 이건 뭐 무슨 시대야 지금? 뭐 야만이냐? 그리고 이란도 참 멍청한 게 맞아. 그러니까 이란이 이런 선 넘는 행동을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과 유럽과 뭐 나토군이라든지 미국한테까지도 계속 이란을 제재할 명분을 계속 만들어줘. 얘네 봐라. 병원까지 타격하는 악마들이다. 얘네들이 핵무기를 가졌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냐. 계속 명분을 주고 있어. 멍청한 거야 뭐야. 그런 명분을 주면 안 되거든. 요즘 이 시대는 진짜 전쟁도 이 명분이라는 게 필요해요. 명분이 정당하지 않을 때는 정말 국제적인 비난을 엄청나게 받게 되고, 즉 국제적인 왕따가 되잖아. 그럼 경제 성장도 미래도 다 없어지는 거야. 명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 근데 그리고 요즘 일부 막 뭐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이란을 너무 막 신성화시키면서 신의 나라, 뭐 위대한 나라, 막 이렇게 포장을 하던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님들이 신성화시키는 그 종교와 그 정권 때문에 지금 이란의 국민들이 탄압을 받고 인권 없이, 여성들은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도 없이 지금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거를 그렇게 미화를 시켜? 왜 그러는 거야? 아니 거기 탄압받고 있는 이란의 국민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너무 어이가 없더라. 병원 타격, 이건 진짜 선 넘은 거야. 자, 그리고 이스라엘 국방부는 여전히 이란 내 핵심 거점과 군사 인프라들을 집중 타격 중인데, 그 중에서 또 타격한 게 아라크 중수로, 나탄즈 핵시설 등 원심 분리 시설 및 무기 저장소 파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테헤란 공군기지, 파르친 군사기지, 아바단 해군기지, 케르만샤 지하 미사일 저장고 등 이런 군사 시설들 위주로 광범위하게 또 타격을 했고, 이스라엘 국방장관 카츠는 하메네이 제거도 목표라고 공언하며 공습은 이란 정권을 흔들기 위한 의도적 캠페인이라고도 강조. 자, 그리고 또 이란의 세 번째 미사일 드론 공격이 또 시작됩니다. 이란은 이날도 탄도미사일 6기에서 한 10기 및 수십 대 드론을 이스라엘 북부에다가 발사. 이스라엘은 요격 성공을 발표했으나, 그러니까 일부는 막아냈으나 일부 민간 거주지에는 잔해 화재, 피해 발생, 부상자 약 240명 이상, 중상 4명 포함. 그러니까 물량으로 이렇게 때리면 아무리 방공 시스템이 강해도 다 못 막아내. 하지만 지금 군사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방공망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그 정도의 미사일과 화약을 한국에다가 퍼붓는다고 가정을 하면 한국 지금 그렇게 못 막아낸대. 물론 이스라엘은 거의 뭐 십몇 년 동안 계속 준비해 왔잖아. 그때까지 이제 방공망 구축을 하고 미사일도 사들이고 군력을 강화시키고 뭐 이걸 준비를 했겠지. 근데 이란도 지금 보면 엄청나게 때려 붓고 있는 거거든. 지금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빨리 속전속결이 돼야지. 이 길게 끌잖아요. 길게 끌면 일단 이란한테도 안 좋고 이스라엘 이 두 나라한테는 당연히 안 좋죠. 전쟁 당사자들이니까 서로 소모하면서 서로 안 좋아져. 그러면서 국민들은 죽어가고 경제는 무너지면서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거기에 어디도 힘들어지냐? 미국도 당연히 힘들어져요. 미국 당연히 힘들어집니다. 미국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미국도 어느 정도는 힘들어지지만 누가 웃고 있느냐? 지금 미국이 참전해가지고 거기 싸우잖아. 그러면 이게 참 중국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제일 웃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제일 웃어요.
물론 지금 이란이 만약에 망하게 된다면 1대1로라든지 석유 공급원이 끊기긴 하지만 지금 이란도 뭐 그냥 바로 지금 항복 안 하고 계속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잖아. 그럼 이건 소모전이거든. 소모전이 되면 중국은 옆에서 그래 빨리 다 써라. 야 니들 빨리 힘 빼. 걔네들이 힘을 빼면 상대적으로는 중국은 계속 이제 힘이 더 세지는 거지. 일단 나는 이스라엘을 규탄해. 난 이란 편이야. 이란 필요한 거 말해. 우리 부품 다 수입해줄게. 근데 그 부품들은 원래도 수입해주던 거야. 수출해주던 거예요. 다 수출해주면서 멀리서 그냥 보고 있는 거야. 중국은 뭐라 해야 되지? 중립은 아니야. 하지만 전쟁 참여는 안 한다고 굉장히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란 편이야. 이란 우리랑 협력 관계고 우리가 이란에 투자한 게 얼만데. 하지만 우리는 전쟁 참여 안 해. 중국은 굉장히 가만히 있으면서 어부지리를 가져가려는 그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당연히 그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미국은 속전속결을 원하는데 그게 그렇게 또 마음대로 될 것 같진 않고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서야 이제 6월 19일쯤 돼서야 이제 이게 전쟁이구나. 이게 그냥 단기간의 공습이 아니라 전쟁이었구나 하면서 이제 각 나라에서 수천 명의 외국인들이 한국, 미국, 유럽 포함 항공, 해상, 육로로 대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유엔은 국제사회에서 즉각 휴전 촉구 및 외교 교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은 뭐냐? 이제 이 얘기가 나오죠. 이란 공격 계획 중에 포르도 핵시설, 지금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포르도 핵시설을 타격을 할 거나 말 거냐. 포르도 핵시설은 포르도 연료 농축 시설 또는 핵 농축 시설인데 이란의 중부 콤 남서쪽에 약 95km 떨어져 있는 테헤란에서는 약 160km 정도 거리에 있는 핵 시설인데요. 지하 약 80에서 90m 산 아래에 깊숙이 건설된 핵 농축 시설이고 일반 미사일로는 타격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초기 구조가 약 3,000대 IR-1 원심 분리기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최근에는 고성능 IR-6 원심 분리기도 설치되어 고농축 60% 이상 우라늄 농축 수행 중이라고 합니다. 전략적 의의는 감시와 공격이 어려운 지하 기지이자 핵 농축 안정망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IAEA 검증 결과 83.7% 농축 우라늄 존재가 확인된 핵심 타겟. 국제사회, 핵 전문가, 군사 분석가 등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지하 구조물로 인해 일반 폭격으로는 타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타격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벙커버스터.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거 진짜 일찍 얘기했어요. GBU-57, MOP라고 부르고 한국은 그걸 벙커버스터라고 하는데 무게가 약 13톤에서 15톤 정도. 포르도 타격을 할 수 있는 유력 후보. 근데 맞아요. 이것도 지하 80, 90m까지는 가기 좀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하 50, 60m까지 뚫고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투하하기 위해서는 그럼 한 발로 안 되면 두 발 가야죠. 그리고 이게 가격이 어마어마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벙커버스터 그 미사일 한 개의 가격이 약 얼마인가? 여러분들 2011년 당시 가격이 50억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이 미사일 한 개에 50억. 그러니까 이거 한 개 쏘면 이제 한강뷰 아파트 한 개 날아가는 거야. 근데 그게 2011년대 가격이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이런 걸 따졌을 때는 한 100에서 100, 200억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제가 봤을 때 한 150억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발 쏠 때마다 9원 한남 아파트 한 개씩 날아가는 거야. 200억이라고 치면 지금 아이유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유명하잖아요. 아이유가 집 200억 현찰로 주고 샀다며. 그 집 한 개씩 날아가는 거야. 이 미사일 한 개다. 그러니까 물론 미국은 천조국이니까 국방에 천조를 쓴대잖아. 근데 지금 이거 100억이라 해봤자 1조도 안 되네. 100개 쏴봤자 1조밖에 안 되네. 우리 아직 999조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약간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 세계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의 추론에 의하면 돈 문제 때문은 아닐 것 같고 일단 미국 내부에서 그거를 미국이 직접 개입을 반대하는 것도 있고요. 친 트럼프의 세력들도 미국의 전쟁 직접 개입은 좀 아닌 것 같다라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요런 것도 좀 약간 걱정이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포르도 여기를 타격하기 위해서 벙커버스터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벙커 버스터를 쏘기 위해서는 미군의 B2 스텔스기만 이거를 운반을 할 수 있대요. 워낙 이게 무거우니까. 미군 B2 스텔스 폭격기. 근데 이거를 운영하는 비용도 당연히 비쌀 뿐만 아니라 물론 뭐 이거를 가져가서 이거를 투하해가지고 폭격을 했는데 만약에 이 MOP라는 이 폭탄이 그 8, 90m 있잖아. 그걸 못 뚫었어. 그걸 만약에 못 뚫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의 이 전력 이미지에 살짝의 타격이 있어. 야 뭐야? 야 벙커 버스터 막 깊숙이까지 다 뚫는다고 하더니 야 뭐야 못 뚫었어 저거 한 개로? 약간의 좀 이미지 실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는 2발을 박아야 된다, 뭐 4발 박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 박아봐야 아는 거지. 누가 알아? 안 그렇겠어? 한 발 박고 뚫릴 수도 있고 안 뚫릴 수도 있고 그럼 또 박아봐야 알지. 지금 그건 어디까지나 다 추론이야. 다 여러 가지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분석과 뭐 여러 가지 추론인데 그건 박아봐야 아는 거야. 몰라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거기를 타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미군의 이 MOP가 벙커버스터가 필요한데 만약에 미국이 지원을 안 해줄 시 혹은 미군이 지원을 했어 하지만 실패했을 시 그때는 아마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을 할 거예요. 근데 지상군 투입이 막 뭐 이렇게 육군 뭐 나부랭이 뭐 이렇게 막 그냥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일반 병사들 데리고 막 육로로 침투하는 이게 아니야. 그때는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론인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요번에 더 유명해진 모사드 요원들 정말 이란을 자기 집 뒷마당처럼 드나들면서 놀러 다니는 죽이고 싶은 사람들 다 죽이는 모사드 요원을 투입해가지고 직접 내부 폭발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 특수부대든 뭐 모사드든 뭐든 뭐 특수부대 투입을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거기 그 80m 이하의 그 기지가 있잖아. 뭐 병사를 투입해서 막 그 기지로 막 쳐들어가서 거기를 없앤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를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론 거기도 이제 이 경비를 할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은 이제 외부에서 천천히 이제 좁혀 들어가겠지. 뭐 일단 그 사람들도 뭐 그 벙커 안에서 계속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이란의 군부대도 뭐 교대를 할 거고 출퇴근을 할 거고 그러면 외부에서 거기 출입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한 명씩 제거하면서 약화시키면서 그러면서 교란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좁혀져 지나가는 거겠지. 근데 이런 과정에서는 아마 다양한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말 잔인한 수단들이 다 동용이 될 거예요. 그게 전쟁이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전쟁 중에 뭐 인성, 뭐 인간성, 뭐 도덕성 이런 거를 고려를 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이란 거기 무슨 뭐 거기 포르도 핵시설 관리자가 있어. 야, 그 관리자한테 키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 관리자가 키를 안 줘. 그럼 뭐 가족을 잡아가지고 딸 자식 잡아가지고 협박하지 않겠어? 그냥 안 주면 그냥 안 주면 앞에서 한 명씩 죽일걸? 딸 자식들 앞에 다 꿀려놓고 너 줄 때까지 한 명씩 죽일 거다.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게 전쟁이야 여러분들. 전쟁에는요 인간성이라는 게 없어져요. 뇌피셜이 아니라 지금 뉴스에 다 나온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추론들은 실제로 지금 세계의 여기저기 나라에서 뭐 군사 전문가라든지 여기저기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추론을 한 것들 제가 가져와서 참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혼자서 여기저기 그런 기사나 보도 전문가들의 의견 추론 이런 거 없이는 저 이 대본 못 만들어요. 전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 이게 다 나만의 뇌피셜이라고? 그럼 난 가서 작가 해야지. 안 그래? 내가 이걸 다 나만의 상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 그럼 나 상상력이 그렇게 뛰어난 거야? 야 그럼 내가 가서 뭐 전쟁 시나리오 이런 거 써야 되겠네. 전쟁 영화 시나리오, 대본 이런 거 만들어야지 그러면.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검색해봐요. 다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검색해서 보긴 힘들잖아. 근데 저는 하는 일이 이거니까 전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다 긁어와서 퍼즐을 딱딱 맞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요즘 제가 하는 일이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나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물론 이 포르도 핵시설 타격은 미국의 벙커버스터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할지는 뭐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2주 안에 결론이 날 거다. 2주 안에. 근데 이 2주 동안은 이란과 이스라엘은 계속 이렇게 소모전을 펼치게 될 거야. 그러면 뭐 중국은 웃겠지. 그래 계속 소모해라. 여러분들 이란이 전쟁을 계속 하잖아요. 중국이 돈 벌어요. 중국 경제 좋아집니다. 왜? 중국이 무기 수출 계속 해주고 있거든. 지금 수출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무기 부품 이란한테 계속 수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의 자원들 석유를 공식적으로도 비공식적으로도 중국이 다 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까지 대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월 20일입니다. 6월 20일. 자, 6월 20일이 이제 어제였죠, 그죠? 자, 이란은 약 20발의 탄도미사일과 수십 대의 드론을 발사해 베르셰바, 텔아비브, 하이파, 네게브 지역을 집중 타격함. 이란은 여전히 계속 미사일과 드론 연속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또 어디 떨어졌느냐? 또 기사 났어. 이거 다 기사 난 거야. 베르셰바의 어린이집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졌대. 어린이집에. 정말 다행인 건 그 시간대에는 아이들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건물은 완전 파괴됨. 병원이랑 어린이집 이런 데는. 그리고 하이파 병원과 인근 거주지에도 미사일이 떨어져서 최소 19명 부상했다. 그리고 일부는 중상 상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그냥 물량 공세. 그냥 막 퍼부어. 그냥 다 죽이려는 거야, 그냥. 말이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군사 공세를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의 국방부는 60대 이상 전투기를 사용하여 테헤란, 케르만샤, 타브리즈 등 주요 지역의 미사일 생산, 저장시설, 방위 혁신 연구소 등 핵심 군사 산업시설을 공습했다. 얘네들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무력화만 시키려고, 시민한테는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진짜 군사시설, 에너지시설 이런 데만 계속 타격하고 있습니다. 계속 스탠스가 똑같아. 이란의 주요 군 방어 기관과 미사일 기지, 전자, 사이버 인프라, 석유 가스 시설, 그 다음에 남파르스의 정유 관련 시설 등 이런 곳을 직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UN 및 EU, 영국, 프랑스, 독일 외교 장관들은 제네바에서 이란 외무장관과 회동해 외교 정전 노력을 시도하였으나 아직 돌파구는 없다고 합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중단되면 외교적 논의도 가능하다라고 발표.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전히 지들이 뭐라 해야 될까, 협상하는 자리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거야. 여전히. 그러니까 그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정권은 지금 만약에 항복을 하면 그 독재 정권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것도 있대요. 그냥 국민들한테 자유를 주면 안 될까? 지금 여기 한국이 뭐 어디를 지지하고 어디를 지지 안 하고,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한국은 지금 중립을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남의 전쟁에 끼어드는 거 아니야. 지금 뭐 아까부터 무슨 이스라엘에 현무 수출해줘야 되나? 수출한다고 해도 지금 타이밍은 아니야.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전쟁 없을 때 그때 뭐 필요하다면 그때 수출해줘야지. 전쟁하고 있는데 그때 수출하면 그 편 들어준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전쟁할 때는요, 남의 전쟁에는 참여하는 게 아니라, 누구 편에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평화를 호소를 하고 하루빨리 평화롭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가만히 닥치고 있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그 외교부의 성명은 그거는 중립적인 성명입니다. 누구 편을 들어준다라는 성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중립적인, 그냥 중동 지역의 평화를 원한다라는 성명입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의 전쟁에 절대 끼어드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중립입니다. 그리고 영국과 호주 테헤란 주재 대사관 직원을 전원 철수시키고,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란 테헤란에서 이제 대피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의 나라의 이제 대사관들에서는 이제 다 이제 자국민들을 대피하기 시작했고, 한국도 대피를 시켰어요. 한국도 한국 사람들을 이란에서 다 대피를 시킨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란 국내에서는 주요 도시들에서는 반이스라엘 시위가 대규모로 개최되며 국민의 반감이 폭발 중.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이란을 탈출하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드디어 이란에게 자유가 오는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환영한다라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동안 억압되면서 살았던 이란의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란을 비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잘 막아내고 있어요. 잘 막아내고 있고, 이란은 어떻습니까? 이란이 어디 방어를 해냈다라는 기사 한 개도 못 봤죠. 이란은 지금 다 뚫렸어. 이란은 지금 여기서 버텨봤자 국민들만 그냥 피방패, 인육 방패 쓰겠다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한 나라에서는 절대 한 정권이 국민들보다 우선이다. 그 나라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존재하면 안 되는 나라고, 그 정권은 존재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 어느 나라든 정권이 국민들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어느 나라의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이고, 그 국민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정권이어야 되는데, 그 정권이 국민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독재 체제를 제일 중요시하고 국민들을 앞세워가지고 인육 방패로 사용한다. 그런 정권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정권은 생겨서도 안 되고
계속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메네이 입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메네이는 이거야. 핵을 포기하면 이슬람 공화국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 핵은 독재 체제 유지의 마지막 보루다. 이게 하메네이 입장이야. 그 누굴 위한 거냐고. 결국에는 자기 사리 사욕 아니에요? 그리고 이란은 지금 레바논, 헤즈볼라, 시리아, 아사드 정권, 예멘, 후티,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등과 연계된 반미 반이스라엘 저항 블록을 유지 중. 이들을 유지하려면 핵무기 잠재력이 필요하대. 그걸 왜 유지해야 되냐고. 아니 그 테러 조직들을 네가 그걸 왜 유지하려 하냐고. 자 여러분들, 하메네이는 2000년대 초 핵무기는 이슬람 율법상 금지라고 선언을 했지만 실제로는 핵무기 생산 직접 능력만 유지하는 핵 억지력 전략을 취했다고 합니다. 즉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 이런 전략적 모호성으로 협상력을 높이는 데 쓴다 이거죠. 근데 이런 전략이긴 하지만 막상 얘네들이 핵무기를 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병원이랑 어린이집까지 막 타격해버리는 얘네들인데 핵무기로 어디다 쓸지는 그거 아무도 모르죠. 그죠? 국제사회에 뭘 요구하고 핵무기 가지고 뭘 위협할지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걔네들은 또 이럴 거 아니야. 신의 지시라고. 신의 지시라면서 그 자살 폭탄한 애들이 다 신의 지시로 가서 자폭하잖아. 신은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아. 신은 네가 잘 살길 바래. 행복하길 바라고. 신이 너한테 폭탄을 안고 가가지고 어디 가서 자폭하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하메네이와 혁명 수비대는 미국을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게 확고한 관점이래. 미국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하메네이와 혁명 수비대는 핵 문제를 통해서 국내에 있는 반체제파를 서방의 앞자기로 몰아 탄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도 그런 독재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하메네이는 다 싸잡아가지고 서방의 앞자기로 몰아가지고 탄압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진짜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핵무기 없어도 뭐 어떠냐. 핵무기 포기하겠다 하고 협상해가지고 경제 협력하고 개혁 개방해가지고 국제 무대와 함께 이렇게 무역을 하면서 경제 협력하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개혁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을 그냥 야, 니 서방의 앞자기지 하면서 다 몰아가지고 탄압시켜버렸대.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란에서도 서방과의 협상을 주장하는 개혁파, 중도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그러면 협상을 하자. 협상해가지고 우리도 뭐 핵을 잃겠지만 얻을 수 있는 거 얻자. 뭐 이렇게 협상을 하자 하는 사람들도 얘네들은 야, 체제에 위협되는 새끼들이야. 그러면서 다 없애버리고 쫓아내고 없애버리고, 걔네들은 설 곳이 없으니까 도망가고 해외로. 그러면서 이런 핵 갈등이 격화될수록 국내 여론을 하나로 묶습니다. 아, 이건 핵 때문에 미국이 이 핵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 우리를 탄압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 국내 여론을 그렇게 몰면서 국내의 이 세력들을 더 단결시키는 거지. 미국을 악마화하면서. 중국이 하는 짓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국민의 뜻이 아니야. 그냥 그 독재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윗대가리들의 잘못이지. 지금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 따르면 이란은 60 내지 83.7% 고농축 우라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무기급 90%에 근접하며 2주 안에 핵탄두 제조 가능성도 거론됐다고 해요. 하지만 하메네이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화 문턱에서 멈추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근데 만약에 진짜 만들었을 때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뭘 하겠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여기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지. 그냥 이란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는 만들지는 않고 그냥 만들기 일보 직전까지만 가겠다 이거지만, 니들이 진짜 만들었을지 안 만들었을지 그건 누가 알아. 그리고 니들이 만들었을 때 니가 그걸로 가지고 뭘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걸 이제 유럽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방어를 하는 거야. 왜냐? 옛날에도 진짜 미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서로 불신하는 거야. 어떤 미친 짓들을 많이 했는지는 여러분들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건 역사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 검색하면 다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요번에 이스라엘이 먼저 타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규탄한다, 이스라엘 잘못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니까. 옛날을 한번 봐봐. 물론 전쟁에서는 누가 맞다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둘 다 잘못하고 있는 거지만 절대 이스라엘이 선제 타격해가지고 일어난 전쟁이다 그게 아니라니까. 이란도 옛날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거기서 핵을 포기하고 그냥 국민들한테 자유를 주며 국제적 개방과 함께 그렇게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국민도 그걸 원하지 않을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란이란 나라는 옛날에 미국이랑 엄청 친했었던 나라예요.
엄청 친했었던 나라고 그때는 경제적으로도 경제 호황 장난 아니었어. 엄청 막 경제 발전 아유 한번 찾아봐봐 다 있어요.